안녕하세요. 학신입니다. 인포바인 전자공시 재무제표에 관한 것들을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재무제표를 이렇게 펼치면 전자공시 요약 연결 재무정보가 있고 요약 별도 재무정보가 있고, 요약은 말 그대로 요약시킨 건데 연결은 지분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회사들 다 총망라한 거고, 별도는 그냥 뭐 인포바인이면 인포바인 한 회사만 딱 했는 것들. 근데 이 회사는 크게 별도나 연결이나 큰 그게 없기 때문에 연결로 그냥 한 방에. 그리고 얘들이 지니언스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시총명 1,000억 미만인데도 자세하게 재무에 대해서 뭐 자세하게 뭐 예를 들어서 뭐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이렇게 한번 이렇게 뭐 세세하게 적어놨는데, 인포바이는 그런 게 없더라고. 그래서 빨리 끝날 수 있어. 훅 지나가. 자, 보니까 눈에 띄는 게 부채율이 4.5%. 부채율이 낮다라고 하는 거는 돈을 빌리지 않는다. 돈을 빌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돈을 잘 벌든지 아니면 지 돈이 많든지. 지 돈이 많아도 계속 적자 나면 까먹을 거니까 그건 아닌 거고, 맞지? 20기니까 20년 지났는데 돈이 많다고 언제까지 있을 것 아닌데. 그러니 얘들은 돈을 꾸준히 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지. 돈을 계속 버니까. 그러고 새롭게 뭔가를 이렇게 대규모의 투자 자금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굳이 얘들은 뭐 그렇게 수월하게 돈을 버는, 아니면 넘사벽으로 다른 데가 치고 못 들어오는, 꾸준하게 뭐 한국담배인상공사 같은 경우는 담배들이 저들이 독점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아니면 뭐 SK, KT, LG 플러스, 얘들은 망을 깔 때만 돈 들어가고 그 뒤에는 돈 안 들어가잖아. 도시가스 이런 거는, 지역 도시가스는 계속 자기들만 납품하니까 꾸준한 마진이 나오지만 굳이 이제 더 이상 투자를 안 해도 되는 그런 그 거의 뭐 성장기, 완전히 완만기, 그런 회사들이나 가능할 수 있는 건데, 얘들은 부채율이 4.5%야. 4.5%. 그리고 자, 요렇게 연결 딱. 유보율은 8,000%. 그렇다고 돈이 모자란 것도 아니고 80배가 있다는, 80%, 8,000%라는 거는 자본금에, 이거 유보율 계산하는 게 어디 갔노? 자본금 항목에서 주식 발행 초과금 플러스 이익 잉여금을 합한 금액에서 자본금을 나누면 되는데, 자본 대비 80배라 있다는 거지. 15억에 80배, 8은 8, 5, 40, 120억. 맞나? 8배, 800억, 120억, 1200억, 1200억, 1200억 있다는 소리네. 이게 유보율은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게 이게 그 회사에 녹아들어 있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그래서 주당 순이익이 2,500원. 작년 1년은 3,000원, 2,000원. 이건 3분기가 2,500원이니까 3,000원보단 더 나오겠지. 이렇게 되어 있다. 자, 요거를 조금 더 이제 연결 들어가면은, 자산 항목 중에 유동 자산이 있고 비유동 자산이 있고, 유동 자산 안에 현금성 자산, 뭐 단기 금융 상품 이렇게 있는데, 자산이란 거는 내 거 자본도 자산에 포함되고 부채도 자산에 포함되고, 그중에 유동 자산은 1년 안에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자산들. 그중에 또 세세하게 들어가면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거의 석 달 안에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거를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저게 작년에는 261억인데 요번에 340억으로 증가. 단기 금융 상품. 금융 상품은 은행에서 취급하는 거, 뭐 증권에서 취급하는 거, 뭐 이렇게 뭐 주식, 펀드, 채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 단기 금융 상품. 짧은 시간에 그게 320억. 그렇다고 작년에 391억에서 불어나진 않았어. 유동 만기 보유 금융자산이니까 유동 1년 안에 만기가 될 수 있는 보유자산, 이게 60억. 작년에 30억인데 이번에 60억. 요거 신기하네. 매출 채권은 일해주고 돈 받을 거. 기타 비유동 금융자산은 또 비유동 기타 유동, 기타 항목 쪽에 있는 금융자산 중에 하나가 또 움직이는, 1년 안에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 하나. 뭐 이렇게 항목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세세하게 찝지는 못하겠다. 세세하게 요거는 개념이 확실히 안 잡혀가지고 뭔지는 대충 알겠는데 뭐 설명하기는 애매하고, 그렇다고 이걸 세세하게 알 필요는 없는 거지. 그냥 금융자산 중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면 되고, 크게 수치가 차이 나지 않기 때문에 그냥 통과. 비유동자산도 200억에서 193억 통과. 똑같이 비유동이나 유동이나 금융자산이나 기타 포괄이나 뭐 이런 건 다 똑같은 거니까, 유형자산은 말 그대로 눈에 보이는 것들. 그러니까 비유동은 1년 이상 하여튼 장기성 현금, 장기로, 와, 이 말이 안 되지. 요거
현금으로 바꾸는데 한 시간이 오래 걸린다. 1년 이상 걸린다라고 하는 건 비유동으로 다 뽑았다. 그러니까 무형자산, 영업권, 그거 뭐 건물, 땅, 뭐 이런 거 여러 가지가 있겠지. 그걸 다 해서 보니까 자산 총계가 968억이더라. 자산 안에 부채도 있다 그랬으니까 이제 부채 들어가면 유동부채는 1년 안에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거를 유동부채로 그런다. 유동부채가 30억에서 34억으로 4억 증가했고 매입 채무가 제로가 돼버렸네. 매입 채무는 외상값이거든. 외상값 1100만 원에서 외상값이 제로가 돼버렸다. 외상값은 늘려도 되는데 외상값이 늘어도 되는 이유가 외상값은 이자를 안 주잖아. 돈을 보통 빌리는데 이자를 주면서 빌리는데 외상값 같은 경우는 이자를 안 주잖아. 뭐 미수금 아직 그 미수금이 선급금 아니 미수금 받을 돈 미수금 예수금 미리 받은 돈은 이자를 안 주잖아. 그러니까 이런 건 괜찮은 건데도 그걸 제로로 만들었네. 그리고 기타 유동 금융 부채 갚아야 되는데 여러 가지 뭐 대여금 빌린 거 은행 빌린 거 사채 빌린 거 여러 가지 중에 하나인데 16억에서 20억으로 4억 정도 증가했네. 1년 안에 갚아야 될 게. 그래서 비유동 부채는 14억에 다 감소해. 부채가 감소해. 14억에서 8억으로 감소. 뭐 그래서 부채 총계가 44억인데 요번에는 42억으로 부채가 감소했다는 거는 부채가 감소할 수 있는 거는 부채는 새끼가 뭐야 그 이자가 이자를 까듯이 부채 같은 경우는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을 건데 감소했다는 건 갚았다는 거겠지. 그래서 자본이 지금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지분 가지고 있는 만큼 내 자본. 그러면 비지배 지분은 한 개도 없네. 비지배 내가 뭐 A라는 회사를 98%를 지분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98%는 여기 들어오고 지배기업에 나머지 2%는 비지배 지분에 가져간다. 근데 얘들은 0이라는 거는 다 지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지. 100%. 자, 그래 자본금 15억이고 자본금이 작년과 변동이 없고 주식 발행 초과금은 주식을 발행할 때 액면가 있고 발행가 있고 시장가 있고 액면가 한 주에 액면가가 한 주에 500원이고 발행가는 그때는 5,000원에 발행했다. 그러면 발행가에서 500원 액면가를 자본금으로 쌓이고 나머지 차입금은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쌓인다. 그리고 시장가는 거기서 나오는 또 뭐 기타 자본 구성 요소나 요 항목에 또 들어갈 수 있겠지. 아니면 뭐 스톡 옵션을 발행하든지 아니면 또 신주를 발행하든지 하면 이런 식으로 주식이 이렇게 자본 구성 요소가 마이너스 되는 경우가 있다. 여기서 마이너스 돼봤자 이게 또 플러스 되니까 이걸 또 깨끗하게 설명하겠네. 이익 잉여금은 잉여금 그러니까 이익이 나는 금액이 계속 쓰면 괜찮은데 얘들이 이제 아직 쓸 때가 마땅치 않다 그래서 쌓아두면은 이렇게 쌓이는 거. 그리고 요걸 통틀어서 자본이라고 한다. 자본. 그래서 자본과 부채 총합이 968억. 이익 잉여금은 998억에서 1033억으로. 자본과 부채가 1000이 아니고 100. 맞는데 998억에서 1033억. 근데 자본과 부채가 합쳐가지고 어떻게 야 이거 왜 수치가 다르지? 더 늘어나야 되는가 이가? 자본 총계 890. 요거 빼야 되니까 깜짝했다. 자 손익계산서는 나중에 들어가고 그럼 요거에 대한 주석을 바로 들어가면 이렇게 요거 들어가면 근데 이게 너무 짧아서 금방 끝날 게라. 일반적으로 인포바이는 그 종속에서 아까 지분 100% 가지고 있어가지고 얘들이 HYNet과 바인 엔터테인먼트의 지분을 100% 가지고 있다. 소프트웨어 개발, 판매, 엔터테인먼트 회사 요 회사를 가지고 있고 금융상품별 종류별 공정가치 이거를 지니언스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자세하게 랩 어카운트를 10억치 샀다 뭐 이런 것도 자세하게 나오는데 인포바인 같은 경우는 요렇게 나오고 뭐 금융자산이 현금성 자산 340억, 매출채권 29억, 뭐 공정가치 금융자산 뭐 아까 전에 금융자산 아까 요거 봐라 지니언스 같은 경우는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랩 어카운트를 10억치 샀다. 인포바이는 금융자산이 94억인데 이게 뭘 샀는지는 얘들은 표현하지 않았어. 그리고 보면 지니언스가 좀 재무제표를 좀 깔끔하게 더 쉽게 일반 사람들이 더 알아보기 쉽게 표현한 거고 얘들은 그 정도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
뭐 뒤에 보니까 뭐 1,000억 미만은 내부 감사 뭐 그런 게 없어서 가지고 뭐 실질적으로 그까지 할 필요는 없다라고 적혀 있는 게 있더라고 항목이. 그래서 얘들이 안 적었나를 생각한다라면 진위원수는 그런 것까지 같은 시총 800억이라도 적어놓거든. 자 그럼 그러니까 없는 쓰면 없는 대로 그냥 넘어갈게. 자 얘들의 지금 금융상품 보면은 현금자산 340억 작년보다 증가, 매출채권 30억에서 29억 별 차이였고, 당기손익공제가치 94억에서 94억 별 차이였고, 당기금융상품 말 그대로 주식 채권 펀드 중에 여러 가지 중에 하나 390억에서 321억 별 차이였고, 보유자산이 30억에서 60억으로 요거 증가했고, 자 기타 포괄 공제가치 금융자산 23억 별 차이였고, 기타 또 금융자산 59억에서 별 차이였고, 자산은 별 차이 없어. 금융자산은 여기 늘어나는 건 요거 하나, 요거가 하나가 늘어났고 나머지는 별 차이 없다. 아 현금성 자산이 조금 증가했네. 현금성 자산이 조금 증가했고 나머지는 별 차이 없고 부채는 외상값도 없고 기타 금융부채 9억에 9억, 7억에서 9억, 2억 증가했어. 그러니까 이게 무시해야 되는 거지 이거는. 무시해도 되고 자 유형자산에서 얘들이 유형자산 눈에 보이는 자산이 총 17억인데 17억 요번에 산 게 요번에 취득한 게 2억 6천치 어떤 걸 사는가 보니까 차량 운반고 차나 뭐 이런 거 샀겠지 뭐 포타나 이런 거 비품 7천만 원씩 샀고 리스 사용료서 4천만 원 그러니까 이것도 의미 없는 거지 무시해야 되는 거 너무 작으니까 자 무형자산은 총 자기들의 가치가 한 10억 정도 되는데 회원권이 한 10억 뭐 전속 계약금 뭐 590만 원, 소프트웨어 6,300만 원, 산업재산권 2,500만 원 합쳐 한 10억 정도 되는데 요번에 취득한 게 산업재산권에 한 1,600만 원 정도 투자를 했다. 그래서 10억이다. 10억 700만 원. 자, 또 넘어가면은 법인세는 얘들이 15% 되고 7에 7 항목 9번 배당금은 19억을 줬다. 지급했다. 우발채무 약정사항 넘어가고 특수관계자의 거래 바인 엔터테인먼트가 5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공동기업으로 2020년 12월 22일 날짜로 청산했다. 바인 엔터테인먼트의 지분을 100%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바인 엔터테인먼트가 S 바인 엔터테인먼트를 50%를 가지고 있는 거를 팔았다 이거지. 팔았는 것보다 돈 안 되는 게 팔았겠지. 오늘 팔겠노 맞지? 자 팔았고 경영진에 대한 보상은 뭐 돈 주는 그런 거고 특수관계자의 자금거래, 특수관계자의 뭐 이렇게 개인, 특수관계 부분 기타의 내용은 개인한테 당분기에 4억 6천을 배당 줬다. 전분기에도 4억 6천. 뭐 좀 지분이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4억 6천 배당 들어간 거겠지. 배당금만 4억 6천이면 4억 7천이면 아이고 좋겠다. 자 영업 부분 휴대폰 인증 보관 서비스 사업, 게임 서비스 사업, 엔터테인먼트 및 부동산 사업으로 구분하고 휴대폰 인증서 보관업 사업을 한다. 이런 막 얘들 일하는 거에 대해서 나왔고 요건 별도인데 별도는 나중에 또 보도록 하고 다시 그럼 이제 넘어가면은 또 이제 다시 자본 이건 내용이 작아서 바로바로 끝내볼게 한 방에 끝내볼게 이거. 자 이제 포괄 손익계산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있던 것들 뭐 유동부채 뭐 만기성 보유 현금 이거 자세히 설명을 안 해놨어 얘들은 아까 다시 말했다시피 진연선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뭐 기타 포괄 공정가치는 지분증권으로 9억치 가지고 있고 이런 걸 해놓는데 인포바이는 그만큼의 세세하지 않은 거지 나처럼 세세하지 않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계산서 들어가면 끊을까 끊자 그래 다시 들어가자.